안녕하세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무게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게중심에 대해 알아보자면, 보통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하면은 어떤 임의의 삼각형이 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이렇게 선을 긋고 세 개의 선을 그었을 때 그 세 개의 선분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가 된다. 그리고 이 각 꼭지점의 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과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제 요 두 직사각형을 합친 도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각 도형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은 대각선의 교점과 같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각 도형의 무게중심을 알아낸 후에 그 두 개의 무게중심을 이어준 선분을 긋고, 그리고 그 선분을 원래 도형의 넓이의 역수비만큼 되는 내분점이 이제 요 두 도형을 합친 도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시에서 지금 직사각형을 예시로 든 이유는 그냥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이고, 이 성질은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어떤 임의의 도형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무게중심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유도해 볼 것인데요. 어떤 좌표 평면에서 꼭지점이 원점과 B, H 그리고 B, 0을 세 꼭지점으로 가지는 어떤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요 선분을 직선으로 나타내면 B분의 HX가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각삼각형을 나눠야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누면 요런 도형의 무게중심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규칙한 사각형 모양으로 나누게 되면 무게중심을 찾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예시 들었듯이 이러한 직사각형들로 이 직각삼각형을 나타낼 것인데요. 저희가 적분을 배울 때 쓰는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직각삼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빗면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으로 쭉 나눠서 얘를 다 더하는 그 적분 기법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표현할 것인데요. 자, 그래서 B분의 HX 위에 어떤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그 점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을 생각해 볼 때 요 밑변의 길이를 dx라고 높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A, 즉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dx에다가 높이 y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도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공식은 넓이 분의 어떤 도형의 무게중심을 넓이에 곱한 값을 적분한 것이 무게중심의 공식인데요. 이것을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응시켜 보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BH가 될 것이고, 적분을 하려면 0에서 B까지 먼저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한다고 하면은 요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의 X좌표는 X와 같다고 볼 수 있고, 거기다 DA를 하는데, 그래서 DA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X와 Y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것을 적분 계산을 해주게 되면 3분의 2B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Y좌표는 넓이는 역시 2분의 BH고, 적분은 Y는 이제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의 Y좌표는 2분의 Y일 테니까 이것을 계산해주게 되면 3분의 H가 이제 이 직각삼각형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런 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것을 임의의 삼각형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임의의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합 또는 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삼각형은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의 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삼각형은
요런 직각삼각형과 요런 직각삼각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지금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다 같으니까 요 밑면의 길이의 비례하겠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 세 꼭지점의 평균이 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여러가지 성질들을 유도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무게중심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는 증명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직선이 있다고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x0, y0의 거리를 알고 싶다고 할 때 이 거리를 d라고 두고 어떤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1, y1을 잡겠습니다. 그럼 이 x1, y1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을 만족하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 점에서 벡터 AB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 AB는 이 직선과 수직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이 벡터의 기울기는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x1, y1에서 x0, y0로 벡터를 하나 더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벡터는 x0, x1, y0, y1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벡터를 내적을 할 건데요. 내적한다는 건 한 벡터에 다른 벡터를 사용시킨 후에 그 사용시킨 벡터와 원래 벡터의 크기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벡터를 이 수직인 벡터에 사용을 시키면 그 크기는 d랑 같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공식을 써보면 벡터 AB와 x0, x1, y0, y1 이 벡터를 내적시킨 값의 절대값은 이 벡터의 크기 d와 그리고 요 AB 벡터의 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는 걸 유도해낼 수 있고 이 내적을 계산해보면 ax0 빼기 x1 더하기 by0 빼기 y1 이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고쳐 써주게 되면은 ax1 더하기 by1은 마이너스 c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분모로 내리게 되면은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벡터를 이용하는 공식 말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유도해 볼 건데요. 이 x0, y0를 중심으로 하고 x1, y1 이 직선 위의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1 빼기 x0 제곱 더하기 y1 빼기 y0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여기서 r은 반지름이 되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x1, y1이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 요 점에 있을 때는 반지름이 요만큼 될 것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점점 이동함에 따라서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다가 요 수직되는 수선의 발을 지날 때 반지름이 제일 작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커질 것입니다.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수선의 발 지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이 r의 값을 구하면 그것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여기서 dx분의 dy 같은 경우에는 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서 마이너스 b분의 a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식에 넣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x1, y1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이 식을 종합해가지고 둘이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 결국에 요 d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fx라는 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이 함수를 fx라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f'(t) x 빼기 t 플러스 ft가 t, ft를 지나고 거기서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요.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떤 점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이 a를 x에 놓고 이 b를 y에 넣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 t의 개수와 a, b를 지나는 접선의 개수가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예를 들어 AB가 요런 점에 있다고 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봉우리에서 접선이 만난다고 하면은 이 A, B를 지나는 접선 하나인데 접선과 함수가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돼서 근이 되는 T의 개수는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유도하는 게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있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그것은 서로 수직하겠죠. 그리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이 직선을 특정하려면 요 y 저편을 알면 되는데 요 길이를 알면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 b는 1대 m 대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겠죠. 여기서 m은 절대값을 씌워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요 밑변의 길이가 r이므로 이 y 저편의 크기는 r 루트 n 제곱 더하기 1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겠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유는 요 위에서도 접할 수 있고 밑에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극선의 방정식에 대해 유도를 해볼 건데요. 극선의 방정식이란 이 원 밖의 점 a, b에서 이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개의 접선과 원이 만나는 이 접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시 얘기해보면 이렇게 아까와 같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다고 할 때 a, b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접점을 원의 중심과 이어보면은 이렇게 수직할 것이고, 그리고 원점과 a, b를 이어보면 두 개의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0,0과 a, b를 잇는 이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이 접점 두 개를 다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원과 지금 새로 그린 이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인 이 직선이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려면 이 두 원의 방정식을 알면 되니까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일 테고, 이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지름은 2분의 a, 2분의 b에 있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테니까 식을 세워보면 x 빼기 2분의 a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b제곱에다가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한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려면 여기서 이 방정식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 방정식을 잘 정리하면은 최종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제 요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은 극선의 방정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요. 바로 요 원 위에 한 점에서 끈 접선의 방정식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자면, 자, 이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란 원에서 원 위에 x1, y1이란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끄었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에 관한 식을 두 가지 세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이것을 아까처럼 미분을 하게 되면 2x dx 더하기 2y dy는 0이 되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 위의 점을 x, y라고 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과 같으므로 이것 역시 dx분의 dy와 같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x1 제곱 빼기 x1x는 y1y 빼기 y1 제곱이 되고, 얘를 넘기면 x1x 더하기 y1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는데, 이 x1과 y1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므로 이것은 r제곱과 같게 돼서 결국 식이 이렇게 아까와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게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